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쉬는 주말에도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는 분입니다.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림픽이 끝나서 또 우리가 직면한 정치 사회 문제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오늘 한겨레 일면 톱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예. 부채 10조 남짓 됩니다. 자, 이 부채가요, 결국 국민들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감이 안 옵니다. 네. 많은지 적은지. 0이 몇 개인지도 잘 판단이 안 되고요. 예. 예. 이 4대강 빚을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하느냐. 서민의 수도 요금을 올려서 막겠다는 겁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제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을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입수를 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자구 노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10조 원 남짓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이 방안을 이행 계획에 담았다는 겁니다. 예.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재정 또는 국민이 부담하는 수도 요금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수자원공사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요.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될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요. 그 국고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에는 그 10조 남짓한 돈을 결국 수자원공사에게 또 안겼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이요. 이명박 정권 탓입니다. 이거 수자원공사에게 탓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수자원공사가 투자 조정을 통해서만 부채 8,943억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뭐 이래가지고 10조에 뭐 근접도 못합니다. 자산 매각, 경영 합리화 다 해봐도 4년 동안 1,500억 정도밖에는 못 줄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해도 1조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예. 뭐 이 10조에는 뭐 범접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이 4대강 빚 갚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씨한테 이거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시민단체가, 환경단체가 누차 그야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았던 일인데 기어코 이 일을 버려놓고 결국 뒷감당을 서민들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명박 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파행들, 이걸 보면은 이건 뭐 4대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이 파행으로 인해서 이 불거진 범법들, 예.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국정조사도 하기로 했는데 정치권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 유우성 씨를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탈북 여성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첩은 확실하다. 그런데 유우성 씨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갔는지 왜 거기에 집착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유우성 씨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회령시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 조만간 가족들도 아들처럼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의를 해서 자신이 그러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유우성 씨를 신고한 40대 탈북 여성의 말입니다. 예. 자, 이 결국 이제 동아일보는 이 신고자 말만 듣고 이렇게 기사화를 한 셈인데요.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느니 조작되지 않았느니 하는 공방은 무의미하다. 본질은 유우성 씨가 간첩이다. 라는 점인데요. 근데 동아일보 기사는 신고자의 일방적 진술이죠. 일방적 진술. 예. 이것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 아버지, 여동생과 북한 함경북도에서 2010년 5개월 남짓 동거했던 A씨. 네. 여자가요? 예. 예, 가족 단위인데 왜 동거를 했을까요? 예. 일단 이와 관련한 변호사 측 입장은 이 신고한 40대 탈북 여성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양쪽 모두 동일하게 같은 비중으로 다뤄줘야 할 텐데 말이죠. 이 신고자를 기사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동아일보는 2013년 1월 22일자 1면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신문인데요. 예. 당시 동아일보는 이면 기사에서 신상 노출 탈북자가 협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말하자면 유우성 씨가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겨준 이런 혐의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면서 거의 유우성 씨의 혐의를 사실로 본 듯한 그런 기사를 전개했습니다. 자, 문제는 동아일보가 중국 대사관이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고 또 물타기성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아일보가 최근에 내놓은 그 사설을 보면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자를 보더라도 검찰이 재판부에 내놓은 증거가 신빙성이 없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와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이런 증거 능력에 상당한 회의가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유우성 씨가 간첩 맞다라는 신고자의 발언을 크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여간 그 출입경 기록 그 증거에 얽매지 말고 우리말을 믿어라. 유우성 간첩 맞다.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근데 예. 동아일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한겨레 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정원 직원이 지금 영사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번 중국 공문서 취득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일부는 개인 문서다. 이렇게 외교부가 밝히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자, 이 국정원 직원인 영사가 결국 중국 문서를 위조한 것, 여기에 개입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한겨레는 단언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문건 모두 이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한국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면에 기사가 있는데요. 검찰이 예.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그래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이 유우성 씨의 여권 기록과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 정부가 검찰 측 기록을 모두 위조라고 확인한 가운데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이 제출한 그런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렇게 돼 있었죠. 입. 그러니까 입이 계속 입만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 전산 오류다. 나와야 들어갈 텐데. 예. 예. 전산 오류다.
이게 바로 중국 측이 밝힌 것이고 또 변호인이 내놓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본이란 거죠. 자,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걸 보면은 출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구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위조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 입 부분을 출로 바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유호성 씨가 북한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건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 이렇게 돼 있는 검찰 자료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거 위조된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고요. 유호성 씨의 여권을 보니까 중국 주장이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의 증거는 위조가 맞다. 유호성 씨의 여권과 대조를 해보니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 둘을 비교한다면 여권 기록을 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 결국 증거는 조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작을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텐데 국정원 직원인 그런 영사, 이인철 영사, 이 사람 소행은 아닌지 점점 사람들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탈 아니겠습니까? 개인적 일탈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정말 큰 흥행 상태입니다. 그게 상영관이 없어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삼성이 진실을 왜곡한 작품이라고 비판하고 단체 관람 열풍도 80년대나 있던 일이라고 비하하는 반응을 내놔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겨레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삼성 투모로우라는 그런 블로그인데 이 첫 화면에 반도체 등 이 부품, 반도체 부품 같은 이런 분야의 그 홍보팀 부장인 김모 씨의 글이 이렇게 큰 제목으로 달렸습니다. 보니까 영화는 기획, 제작, 상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펼쳤다. 허구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포장했다. 영화 속 가공된 장면들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유포됐다. 근거 없는 상영관 축소 의혹과 관련한 외압설이 퍼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직원과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화는 영화에 머물러야 한다. 예술의 포장을 더 씌워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매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관람 열풍, 단체 관람 열풍을 80년대나 있었던 그런 행태다. 영화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투쟁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영화에 나온 내용보다 실제는 더 심했다. 삼성은 눈꼽만큼도 유미를 도와주려 한 적이 없다. 유미가 아파서 다 죽어갈 때 삼성은 협박하기 바빴지 우리 가족의 아픔을 걱정하거나 공감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올림 측의 이종란 노무사가 또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캐릭터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 이종란 노무사는 반올림이 7년 동안 직업병 규명을 위해 싸우면서 삼성 노동자들의 많은 죽음을 받고 피해자 제보를 수없이 받아왔는데 그걸 부인하다니 말이 안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김 부장, 이 양반 황유미 씨가 일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그 황유미 씨가 일한 기간만큼 일을 해놓고 이런 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가 체험해보지도 않고 넘겨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대체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삼성이 도움을 받겠습니까? 빈축만사지요. 이거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회사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승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오늘 국민일보가 주목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말이죠. 어제 일요일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조용기 목사가 최근에 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회 돈 130억 손에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서. 조용기 목사 일가가 교회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손해를 입힌 그런 셈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손해를 입은 교회 쪽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당회원과 함께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성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잘못을 왜 자기가 했나요? 왜 자기가 사과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이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지 못해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더욱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면서 조용기 원로 목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예. 조용기 목사가 매주 일요일 나탄시, 그러니까 주일 4부 예배 설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도 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맡기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어제 설교 내용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용기 목사하고 조희준 씨 고발한 장로들은 네.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예, 그때도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로 모실지도 상당히 주목되네요. 예. 네. 자, 박근혜 대통령 1년이 다 돼갑니다. 취임한 지.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약속하면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이거 없애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사 분권화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인사를 했을까? 공공기관장 4명 가운데 3명이 낙하산 회전문 인사였다고 합니다. 아니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4명 가운데 3명이 낙하산 회전문이었던 겁니다. 전문성을 중시한다 해놓고는 구설수에 오른 조전혁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속속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핵주먹 김성회 씨가 그 자리도 참 따뜻한 남방공사 사장에 가고 말이죠. 자, 낙선 보훈 인사도 적지 않았고요. 행정관료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고 또 다른 전관 이유가 발생하고 인사 불공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패러디를 했느냐.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바꾸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그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임명한 공공기관장 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적어 놓았습니다. 따져봤더니 공공기관장 4명 가운데 3명은 낙하산 회전문 인사였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75%나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또 활동가들을 북한에 동조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느냐. 무죄로 선고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시민단체의 공개활동을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올가매려 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죠. 예. 여기에 오해란 사무처장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간 참석한 집회나 인터뷰, 기고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 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 이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는데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평통사가 쭉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건 역시도 이 북한의 주장과 같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이적 동조죄다. 이렇게 검찰은 봤던 모양인데요. 자,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불평등, 불공정, 그런 협약 아닙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북한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이것 때문에 이적 행위를 했다? 이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오늘 한겨레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12면에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바람은 점점 더 세지는데 또 폭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말이죠. 건축물의 풍속 기준 또 적설 하중 기준은 점점 완화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비한
기준, 기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오늘 오후 5시에 이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김미화 씨가 운영하는 카페 호미에서 국민TV 라디오 화요일 낮 4시 반에 방송될 나는 꼽살이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카페 호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은 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까지 오늘 덧붙이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교회에 13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지난 2002년 아들 희준 씨 소유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범죄는 교회 최고 의사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감옥까지 갈 뻔했던 조용기 목사. 어제 주일 예배 설교 강단에 섰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을 해오는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만 마음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변명을 하고 싶고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도 저에게 크게 좋게 만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유체이탈 상태인가? 아니면 진정 반성하는 것일까? 어제 설교 계속 들어보시죠. 고난을 자기의 이외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항상 원망, 불평, 분노, 정죄가 따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네가 받아야 될 징계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내 때문에 다가오지 않았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전을 할 수 있고 향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내게 큰 유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잘못해서 당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싸우고 원수를 갚고
하면 진주가 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면 내 속에서 진주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교회 돈 130억 손에 입힌 걸 조용기 목사가 반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용기 목사가 말이죠. 항소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합성.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미루는 것입니다.